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일입니다. 드디어 아주 시끄럽고 우리를 한 6개월간 12월 며칠이죠? 우리 계엄 있는 날부터 이제 한 6개월간을 세상을 뒤집어 놨던 그 종지부가 찍는 날이 오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물이죠. 고통의 대가로 하루 휴식을 주니까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노력할 그런 지도자를 현명하게 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다시 트럼프의 타코가 나타났다. 네, 치킨아웃. 처음엔 겁주고 나중에 뒷공문이 빼는 어떤 트럼프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난 거죠. 오늘도 또 중국과 또 통화하겠다, 시진핑과 통화한다, 이러면서 한 발 뺀 거죠. 네, 이게 이제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 한국 시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중요하죠. 50% 이상을 넘느냐, 압도적으로 이기느냐 안 이기느냐 싸움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득표율이 압도적으로 나온다면 이재명 관련주가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길게 갈 것과 짧게 갈 것, 이 차익 실현이 나올 것과 또 추가로 상승할 것을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별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하지만 핵심은 그거다.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은 반드시 나올 거고 이 차익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지석이 아니라 지속 상승할 수 있는 종목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시장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금일 시장 전망 투자 전략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다우는 플러스 0.08, 나스닥은 플러스 0.67, S&P 500은 플러스 0.41. 네, 끝에서 상승하는 모습은 나쁘지 않았다. 오늘 미국 시장의 핵심은 트럼프의 타코죠. 네, 트럼프 시진핑과 통화 기대감, 뉴욕 증시 일세의 상승 반전, 백악관 두 정상 이번 주 통화 가능성 크다. 꽁지 빼는 거죠. 백악관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시 내릴 가능성이 있다. 철강 가스 50% 상향 때문에 미국 철강주들이 줄줄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펙 플러스 증상 결정, 국제유가 3% 가까이 올라. 그러나 종가에서는 다시 플러스 0.몇 %로 다시 내려가는 모습. 뉴욕 주식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간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주중 통화가 될 수 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일부 안도감을 보여줬다. 반면 트럼프 관세 불확실 등 영향으로 달러는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 국채금리는 살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 국채와 달러에 대한 신뢰가 계속 하락하는 분위기가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달러 지수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0.65% 하락해서 98까지 내려왔습니다. 99가 깨지고 98.620까지 달러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 달러 약세라는 거죠. 채권금리도 살펴보면 2년짜리는 3.937, 2.3bp가 상승했으며 10년짜리는 4.445, 네, 1.6bp 10년짜리는 하락하는 모습. 반면 20년짜리와 30년짜리는 3bp씩 상승하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핵심은 미중 간의 싸움이 났다는 거죠. 그 싸움을 보면 그 핵심이 뭐냐면 히토리 때문에 싸운 것 같아요. 미국은 중국이 스위스 합의 이후 핵심 광물 수출 금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대표인 제이미스 그리어 대표는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불이행에 가까운 상태다. 그렇게 이렇게 불만을 나타낸 거죠. 그런 특히 히토류 광물과 같은 핵심 자원 관련 이행이 부족하다. 이거 풀어주기로 했는데 이게 뭔가 미국 쪽에서 불만을 산 게 아닌가. 이런 보고가 트럼프에 들어갔고 트럼프가 화를 냈다가 다시 중국과의 협상 이야기하면서 타코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네, 히토류가 가장 큰 핵심 이야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철강 관세를 때리니까 미국의 클리브랜드 클리프스라는 철강 회사의 주가가 23.2% 급등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높게 흘러갔죠. 네, 그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달러와 국채는 동반 약세를 보였다. 달러 가치가 3년 내 최저치 아까 보셨죠? 또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네. ISM 제조업 지수가 48쪽으로 내려오면서 시장에 좀 경제 지표상에 충격을 준 게 아닌가.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의 달러 국채금리 매도세 이 부분 아까 이야기를 했죠. 이날 발표될 5월 미국 공급자 관리협회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 지수는 48.5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기준선은 50을 밑돌면서 경기 위축 신호를 보인 거죠. 이는 4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이고 3개월 연속 이축세를 이어갔다. 3개월 연속 50 이하였던 거죠. 경기 이축 가능성의 달러가 약세로 이어진 것으로 시장은 그렇게 연계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공급망 차질 조짐도 나타났습니다. ISM 조사에 따르면 공급업체인 납기 지연 지수는 2020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뭔가 원자재라든지 가격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뭔가 지연의 문제가 발생을 했다. 한 전략가는 달러는 이미 약세의 흐름이 뚜렷한 상황에서 미 국채 수요 둔화와 무역 갈등 재점화가 추가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 달러 약세에 대해서. 이날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한 걸 보이면서 앞에서 이야기해드렸죠. 네, ISM에서 발표한 구매자 관리지수, 구매자들의 의견을 물어본 거죠. 한 달, 두 달, 세 달 마이너스의 모습 48.5, 50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상당히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재고 축적을 충분히 해가고 있는데도 벌써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것들이 미국 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게 본격적으로 나타날 게 3분기부터 나타날 것 같다. 3분기. 그래서 7월 지나서는 좀 줄이자. 그리고 9월에 가서 금리를 인하하면은 그때는 팔아야 된다는 거죠. 금리 인하가 오히려 그때는 독이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죠. 따라서 7월 말까지, 7월 중순까지는 주식을 일단 눈 감고 들고 가는 게 저의 강력한 의견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해드렸죠. 지금은 내릴 때는 아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봄을 알리지 않듯이 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고용지수죠. 네, 제조업지수가 망가지고 다음에 이제 소비지수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고용지수인데 고용지수가 망가졌을 때 미국의 금리 인하가 나타날 건데 그게 9월 정도 될 것 같다. 그때는 팔아야 된다는 거죠. 네, 원유는 68.05달러 0.03% 하락한. 초창기에는 많이 하락했는데 살짝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네요. 앞에서 말한 철강업체 미국의 클리브랜드 클립스라는 회사가 23.65%나 상승하는 강한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의 주요 종목들 지수 한번 가격 좀 봅시다. 테슬라 마이너스 1.09 342.69, 엔비디아 플러스 1.69 137달러, 네, 팔란티아는 0.20 132달러. 그 전날 7.7% 상승하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 팔란티아는 우리의 목표는 200달러이다. 네, 애플은 201달러 0.45% 플러스. 브로드컴 2.74, 248달러. 일단 브로드컴은 250달러 정도 오면 한번 팔아주라는 이야기를 했죠. 네, 일라인일리 1.28% 상승 747달러. 일라인일리는 여기서 제가 매수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외쳤습니다. 네, 일라인일리는 매수 가격이다. 마이크론 3.94, 반도체가 많이 상승했네요. TSMC 0.79, 비트코인 마이너스 1.10. 전체적으로 미국의 주요 종목들은 소폭 상승, 테슬라를 제외하고 상승 마감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 봅시다. 네, 전일 이제 한국 시장 어땠는가?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 여부에 따라서 내일 시장 분위기가 갈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50% 이상 압도적 승리가 나타난다면 시장은 이재명 정부 수혜주들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일부 기존 매수자들은 강한 차익 매물 출회가 전망되기도 해서 매수와 매도 간의 치열한 싸움이 나타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AI, 신재생, 자사주, 배당, 반도체 등 이재명 수혜주 중 누가 상승 연속성에 대한 지구력이 좋은지에 대한 투자가들의 판단해야 할 핵심이 지구력이 있다. 누가 지구력 있게 갈 것이냐, 이 종목을 선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지구력을 결정하는 것은 7월 대미 협상 결과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앞서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된 후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 집중을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시장은 단기 차익 매물 소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재명 정부 신정부 정책을 강하게 좀 시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싸움이 이어질 것이다. 네. 그래서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은 나올 수는 있다. 그 차익 매물을 받아 먹고
이재명 정부의 그 연설 내용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급속하게 또 새로운 형태로 이동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잘 캐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내일 있을 취임사의 민생 살리기와 그와 관련된 추경안, 대미 협상 전략, 그리고 미래 먹거리에 대한 언급도 중에 빠른 종목 선별 능력도 필요하다.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건설, APR, 솔트룩스, 마음의 실리콘트, 미래에셋증권, 아난테, HD, 현대 등에 대한 관심이 고루고루 필요한 게 아닌가. 이미 한번 오른 종목들인데 이들이 조정을 받고 다시 갈 확률에 대해서 배팅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네, 단기적 차익 매물은 반드시 쏟아질 거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50% 이상으로 이긴다면, 득표율이 있는다면 살짝 조정받고 다시 갈 확률, 그 부분에 배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합시다.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연휴가 아니죠. 즐거운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